윤석열의 군대 사랑. 남들이 보면 군대는 갔다 온 줄. 그 있잖아요. 이 보도가 있었어요. 조선일보가 윤석열 대통령 세계 각국 전투식량 직후에 사 먹는다는데. 진짜 한숨이 절로 나오는 기사 아닙니까? 이거 그냥 식탐이잖아요. 아니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전투식량을 제가 좀 알잖아요. 내 전공 분야 나오니까 신나서 그런 거야. 특수부대 나온 사람들 있죠. 전투식량 중에 막 뻑뻑한 것도 있긴 해. 네, 맞아요. 그건 극한 상황에 먹는 거예요. 근데 전투식량 중에 비빔밥 안 먹어봤지. 동결 건조돼가지고 맛있어요, 그거. 뜨거운 물만 불면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건 식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세계 각국의 전투식량을 직구해서 먹어봤다 저 이야기를 보고 진짜 가짜다고 생각한 게 각 나라 군대의 전투식량은 그 나라 식문화에 맞게 개발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비교한다고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비상식량 같은 경우도 해병대, 뭐 그린베레, 뭐 육군, 공군 부대마다 다 비상식량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전투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그 나라 그 어떤 식문화에 따라서 맞춰서 개발하는 게 전투식량이지. 내가 미국의 전투식량을 먹어봤다고 해서 야 이거 좋으니까 이거 개발하자. 이게 됩니까 이게? 직구에서 이게 싸먹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윤석열 식탐은 유명하잖아. 수해 지역 가가지고 보리밥집에서 메뉴 살펴보고 몇 개월 전에 미군 부대 갔는데요. 미군 부대 주방까지 들어가가지고 메뉴 살펴봤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관심이겠어요? 그냥 식탐이라니까. 얘들은 뭐 먹고 살아 궁금한 거지 그냥. 아, 근데 왜 남의 집에 가서 조리대나 싱크대는 열어보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윤석열이 군부대를 갔단 말이죠. 문제는 군부대를 갔어요. 근데 나는 저게 그 노무현 대통령이요. 현역 시절에 군부대를 거의 안 갔거든요. 그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귀찮게 안 하겠다고. 그리고 그때 갔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 나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다만 그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줘봐요. 진짜 열받는 거 이런 거야. 윤석열이 저 가운데 끼어가지고 몇백 명 모여서 사진 찍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지점. 저 군인들이 이 더운 날씨에 팔도 안 걷고 긴 팔로 사진 찍었다는 거. 첫 번째. 진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예전에 찍은 사진 아닌가라고 찾아볼 정도로 이 더위에 저 아들들을 저 옷을 입혀가지고 사진을 찍게 만들었다는 게 너무 분노스러운 정식 거예요. 군복은 반팔이 엎어서 팔을 걷어서 반팔로 입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저 긴 팔을 입혀놓고 저 많은 숫자를 명절 연휴에 도열시켰다면 여러분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모르는 이야기예요. 대통령 온다고 생각해봐요. 이 부대. 미리 한 일주일 준비했을 거야. 미리 연습합니다. 연휴도 그런 없었을 날 거야. 동선 다 하고요. 네. 대통령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지까지 다 각본을 정해놓고 했을 거라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청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군대식 미싱하우스라 그래서 네. 물청소 싹 해야 돼. 봐봐 면봉으로 닦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명절에 이 집 되게 많이 해 얘는. 예. 얼마 전에 여름 휴가도 군부대에서 갔죠. 그러니까 군인들을 엄청 괴롭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런 짓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가운데 윤석열이 서 있고 그 바로 앞에 BTS RM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부대는 왜 갔겠습니까? 저는 RM이 있기 때문에 갔다고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 진짜 불패 신화 승리 부대? 진짜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는 지점이었고 저렇게 세워놓고 대통령이 올 때까지 저 병사들을 도열시켜 놨을 거 아니에요. 댓글창 맞습니다. 그 현현 기경님 15사단 맞다고 15사단인데 명절에는 좀 쉬게 해줘라. 이씨. 그리고 저 앞에서 일장 연설도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군대 경험이 없잖아요. 부동시 의혹은 아직도 해소가 안 됐어. 군대 안 가려고 시력 조작한 거. 근데 군부대를 유난히 사랑하는 이유가 최근에 계엄령하고 연결을 해보면 얘가 지금 군부대 가서 해야 될 일이에요. 북한하고 전쟁 분위기를 만들지를 말든가 평화를 조성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명절에 쉬는 군인들 저거 반팔도 아니고 긴팔 입혀가지고 저 더운 데서 진짜. 저렇게 사진 찍고 있는 게 저게 국방입니까?
나 진짜 군대 갔다 온 사람 되게 열받는 거고요. 그다음 경향신문 윤 대통령 15사단 방문 전투식량 통조림 충분히 보급하라. 야, 이 진짜 그러니까 내가 저것도 너무 열받았어. 진짜 너무 군대를 모른다는 게 너무 보이잖아요. 전투 식량을 왜 보급합니까? 그거 전투식량은 전쟁 나서 쓰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잖아요, 사실. 평시에 저걸 왜 먹이냐고. 평소에 전투 식량을 먹을 때는 유통기한 끝나갈 때, 맞죠? 그럴 때 있어요. 유통기한 끝나갈 때 그 소진하는 목표로 불출하는 거지. 평소에는 좀 그냥 쟁여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좀 좋은 거 먹이면 안 되냐고. 저걸 왜 보급을 해 저거를? 아니 자기가 지금 직구해서 먹어보니까 맛있어서 지금 저지를 하는 거예요? 맛있긴 해요. 볶음밥도 비빔밥도 전투식량 볶음밥 맛있긴 아니, 한데. 그래도 어쩌다 먹으면 맛있겠지. 근데 그거는 그냥 진짜 간편식인 거고. 예, 예. 우리 저 취사반에서 만든 그거는 이제 군대에서 보급을 할 때요. 일정표가 나와요. 몇 월 며칠 날은 조식, 중식, 석식을 어떻게 해라라고 다 영양사들이 동원돼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제대로 된 식사죠. 전투식량 통조림을 보급하라니 미치지 않고서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 PD 있잖아요. 여기 안 먹는 거 되게 많은 우리 PD. 그러면 영양이 불균형일 거 아니야. 내가 항상 하는 말이 하루에 한 끼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해라. 우리 한식으로 따지면 취사반에서 만들어 준 것들 있잖아요. 이게 무슨 짓이라고 하면은 그리고요 저거요 전투식량 통조림 충분히 보급하라도 저거 쓸데없는 짓이에요. 이미 예산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렇죠.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갈 건지가 다 정해져 있는데 대통령 지가 지시했다고 그래서 전투식량 통조림 충분히 보급하라는 게 그러니까 말이 저 됩니까? 말투 속에 꼭 지 주머니에서 꺼내서 주는 것 같은 뉘앙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대통령실 하는 짓으로 보면은 저 전투식량 업체랑 뭐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게끔 아니, 그러니까 만드는 거예요. 저런 사고 방식, 자기가 왕이라는 사고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휴 시작하기 전에 그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의료수가 올려주겠다. 연휴 기간 동안. 그게 사실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건데 그렇지. 꼭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용돈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투식량하고 통조림도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봐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잘 알고 있냐면 지진님 전투식량도 혹시 21g 아니냐. 아이씨. 그러니까 이런 정도라서 못 모르는 사람이 군부대를 최근에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약간 계엄령 느낌도 나요. 군대랑 친해지겠다는데 너무 모르니까 오히려 군인들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군인들 사진 찍을 때 표정도 밝게 하라고 엄청나게 그렇죠. 정신교육이 된 네. 상태에서 들어갔을 거라면 우리가 군대를 몰라? 쪼꼬파게 던지는 거죠. 소리 질러! 쪼꼬파게 확 던지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육군들 가면은 사단장만 와도 난리가 나는데 일반 대대 같은데 사단장만 와도 난리가 나는데 대통령 온다 그러면 얼마나 괴롭혔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는 명절이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네. 미친. 진짜 근데 윤석열이는 또 이게 이번에 연휴 때 소방서 갔죠, 경찰서 갔죠, 군부대 가서 막 돌아다니긴 했어. 엄청 괴롭히고 다닌 거죠. 서로 쉬지를 못하게 하니까 군부대를 갈 게 아니라 북한으로 날리는 풍선 이거 못하게 막는 게 가장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렇죠. 이건 보도를 안 해요. 안 한 상태에서 이번 연휴 때도 북한이 오물평선 보내니까 국민들 반응이 뭐냐면 야 추석에 좀 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지들이 안 한다는 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간단하게 헌법재판소 핑계 댈 것이 아니라 요거 있잖아요. 이거 신고제로만 해도 줄어들어요. 예외로 신고제로 해서 북한에 날릴 때 줄어드는데 막 그냥 거기다가 허가도 아니고 그냥 막 내버려 뿌리는 거죠. 두잖아요. 막 뿌리게 하니까 오물평선 날아오는 거거든요. 못 모르는 국민들은 북한에서 오물평선 막 북한만 보낸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연휴 끝나는 날 체코를 공식 방문해요. 이것도 또 쌍욕 나오지요. 우리가 또 이 내막을 아니까. 지금 왜냐하면 저 체코에 저 원전을 수출하는 게 이명박 때 UAE 수출하는 거랑 똑같은 구조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수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확실한 것도 아니에요. 맞아. 그니까 왜 가냐는 예.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체코를 방문할 게 아니라 미국하고 또는 프랑스하고 협상을 통해서 조율을 해야 돼요.
진짜 체코에 진짜 수출을 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체코 가는 게 지금 아무 의미가 없는데 저런 식으로 체코를 간다고 하면 놀러 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방송을 알려드렸습니다. 웨스팅하우스라고 원전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적재산 갖고 있는 회사가 계속 태클을 겁니다. 체코 정부에서까지. 그리고 사실 한국하고 미국하고 사이에 맺어진 협정에도 이런 거 수출할 때는 서로 이렇게 양해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어디까지 갔냐면 웨스팅하우스의 제품들을 사서 원전 짓는데 쓰는 걸로. 네. 근데 여기다가 뭐가 있었어 처음에? 한국이 돈 다 대주는 걸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한국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 가냐고 진짜. 차라리 전라도에서 남아도는 태양광을 더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짓거리 하고 있다. 지금 걱정되는 거는 그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지금 동유럽 체코가 그 홍수 때문에 난리가 나 있거든요. 그러면 가서 또 자기 그 쌈짓돈 꺼내주는 것처럼 체코에 이만큼 우리가 기부하겠다. 또 이거 할까 봐 진짜 걱정됩니다. 아 그리고 댓글창에 뭐 김건희 뭐 추억여행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방송을 그렇게. 왜요? 추억여행. 재택이 오빠랑은 가봤는데 이번에도 가봐야 되지 않겠어? 그래도 이제 비행기가 다르잖아요.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제발 진짜 전용기로 해. 지난번에는 패키지였는데 이번에는 자유여행이라고요. 체코전. 아이고. 자 군대가 아니라 경제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조선일보의 사설입니다. 9월 14일자 정부만 좋아진다고 하는 경제. 여러분요 오늘도 보면 자영업자들 난리. 지금 추석 끝나고 폐업한다는 분들도 많고요. 각 광역들마다 몇만 개의 자영업자들이 지금 나가 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0%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25만 원 이재명 대표의 그 지원금이라도 나갔으면 밀수가 조금은 덜 왔을 거야.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만 좋아진다고 하는 경제. 윤석열이가 지금 군대 갈 때냐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것도 있어. 검사 출신 뭐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지만 이복현 같은 애들이 야 민중의 소리 헤드라인 봐요. 기가 막히죠. 검사 출신 이복현 2달간의 금리 활극. 활극이 칼싸움한다는 거예요. 진짜 검사 출신 안 칠 때부터 말 많았었는데 솔직히 3류 아마추어 안 쳐놓은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렇게 비판하던? 그래도 이복현은 얼마나 당당합니까? 끝까지 전문가인 양 당당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총선 포기했으니까 지금 저 자리 안 갈아치우고 있는 거죠. 이번에 저것 때문에 본인이 사과까지 하고 했지만 지금 시장 혼선 키워서 손해보고 지금 피해보는 거는 국민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복현 저렇게 되면은 진짜 이쯤 되면은 사퇴시키고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난리도 아니고요. 나는 저 고의라고 보는 거야. 지금 역대로 최대로 지금 주담대 대출이 거의 10조 가까이 8조 넘어가서 이렇게 돼가지고 부동산 폭등을 부추기고 있잖아요. 사겠던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 그 전에도 위험했었던 건데 이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은행들 굉장히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상가 네채 샀다는 사람 전매하려고 샀다는 사람 결국 못 갚으면 그거 결국에는 국민의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회수를 하겠죠. 그거를 담보로 잡았으니까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 집값은 무지하게 오르고 그러면서 윤석열이가 그랬잖아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뺏긴 거에는 첫 번째가 집값이에요. 그러니까 그 푸나님이 말씀하신 분이 만약에 그 채권을 못 갚아가지고 은행에서 그 담보로 가져가잖아요. 그럼 은행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이 사람은 돈을 못 갚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동산을 은행이 소유해가지고 그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게 쉬울까요? 안 그러면은 그 부동산을 파는 게 쉬울까요? 은행에서는 파는 게 쉽단 말이죠. 현금화하는 게. 그러니까 그걸 누가 사느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번에 주기환 그 윤석열의 그 수친구라는 그 사람이 뭐 고문으로 가가지고 연봉만 3억이 넘는다는 그 회사 있잖아요. 네. 연합자산관리. 그 회사가 우리나라 은행이 다 출자해서 만든 부실자산 매입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매입을 해가지고 다시 법원 경매를 통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나라 그러니까 금융이 부실해지고 부실 자산이 많아지고 연체가 많아지면
그 연합자산관리라는 회사는 커지는 겁니다. 음. 그 회사가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게 맞죠, 되는 맞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국민이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에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돈을 버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 대출을 받으신 자영업자분들 있죠. 근데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대위 변제라 그래서 본인이 못 갚으니까 그걸 보증했던 국가기관이 갚아주는 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고. 근데 윤석열이가 군대 가가지고 전투식량 맛있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으면은 이게 한숨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진짜 한숨 납니다. 이번에 방송 3사 중에 유일하게 MBC가 여론조사에서 나온 건데 거기 이제 지지율은 이제 갤럽보다는 좀 더 나오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뭐 코리아 리서치네 뭐 한국 리서치네 이런 회사들 있죠. 전화 면접 여론조사를 하면 야간에 조사 안 한다니까요. 상담원 비용 때문에 낮에만 주구장창 한다고요. 초저녁에 어느 퍼센테이지는 해야 되는데. 근데 MBC만 여론조사 했잖아요. 보통 명절에 하거든요. MBC만 했어 이번에는. 아예 안 해. 지지율 떨어지는 게 그 어떤 민심으로 고착화될까 봐. 일부러 안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MBC 여론조사 보니까 경제 민생 정책 평가 잘못하고 있다 70, 잘하고 있다 26입니다. 저게 윤석열 지지율하고 똑같아요. MBC 기준은. 잘못하고 있다 70. 그러니까 윤석열이 군대 가서 저러고 있을 거 아니야.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욕해 명절에 군부대 방문하면. 그렇죠. 전쟁 위기는 지가 만들어 놓고 군인들은 뺑이 치고 있잖아. 구조를 알면 다 욕한다고요. 연령별 경제 민생 정책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부정평가 한번 보세요. 20대 73, 30대 80, 40대 82, 50대 78, 60대 61. 경제 못하고 있다. 70세 이상 분들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나 봐요. 자기 자식들이랑 관계가 안 좋은가 봐요. 70세 이상 분들은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뭐 어차피 아니 우리 방송은 1번 찍으신 분들이 더 많이들 보시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면 되게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자, 다음 부동산 정책 효과. 이번에 뭐 부동산 정책 하나 냈어요. 근데 변화 없을 걸 48. 집값 오를 걸 25. 그러면 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건 12%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값 오를 거다 내릴 거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저거는 완전히 의미 없는 자료가 그러니까.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그 우리나라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강남 집값이에요. 강남 집값을 빼면 사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안 그러면 뭐 일부 새로 재개발에 들어가는 신도시나 이런 그런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은 사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정책이 내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무능의 하모니 같은 거고요. 뭐 해도 안 돼 지금은. 자, 국민연금 개혁안이라고 내놨어. 이재명 대표가 오케이 했는데 그거 틀었잖아요. 예. 국민연금 개혁안 평가. 그러니까 지금 젊은 나이대에서는 부정평가가 월등하고요. 나이 드신 분들만 긍정평가하고 있다는 말씀. 그래서 지금 젊은 층에서는 이거 그냥 안 되고 안 받을래. 이런 그러니까 분위기 팽팽하다는 차라리 국민연금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죠. 거예요. 아직까지 강제예요. 국민연금 예, 들어야 돼. 안 예, 그러면 예. 막 저 뭐 차압 들어오고 막 그래요. 예, 압류 들어오고 예, 그래요. 예. 자, 이게 이제 MBC 여론조사였고요. 이거 한번 봅시다. 최근에 나온 통계 중에 하나. 대기업,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 지수 추이. 이게 아까 말한 집값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빈입금 부익부 양극화인데 집값 또는 강남 3구 고급 아파트 이런 데 집값 올리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위치예요. 근데 윤석열이가 모르는 거 있어요. 대기업은 생산 지수가 100이 기준이거든요. 100을 넘어가면 좋은 거고 100을 내려가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여러분 보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똑같은 비중 같지만 전체 회사들 중에 중소기업이 90%예요. 특히 고용으로 보면 전체 근로자의 85%가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만 좋은 거야 지금. 근데 이제 그러면 왜 중소기업이 왜 힘들어졌냐? 러시아하고 중국 외교가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동안 중국하고 러시아 쪽에 거의 뭐 독점한다는 그 어떤 그 비난을 들을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엄청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 다 실패했잖아요. 다 철수했잖아요. 그 철수한 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들입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은?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 중국하고 러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시장을 만들어 두고 지금 거기서 철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저 뭐 똑똑하고 아는 척한다는 저 윤석열이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박정희 시대에는 고도 성장을 이끌려고 대기업 위주로 육성을 했어요. 그게 부작용이 난 게 IMF예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탄탄해져야만 경제 구조가 탄탄해지거든요. 윤석열이 그랬잖아. 국정 브리핑 때도 경제 좋다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근데 저 데이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소기업들은 썩어가는 겁니다. 사실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대기업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경제가 좋다고 했는데 서로 간에 방점이 달라. 윤석열과 한덕수는 대기업들의 수출이고 일반 국민들은 내수, 자영업, 중소기업 이런 거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거잖아요. 대한민국 현재 자영업과 중소기업들은 망해가고 있다는 게 맞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 하나 보여드릴까요? 무려 개혁신당의 천하람이 오늘 낸 자료입니다. 윤석열 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750억. 문재인 정부 대비 14배. 와. 여러분 기억하세요? 윤석열이가 작년엔가 무슨 뭘 카르텔이라 그래가지고 막 시민단체들이 받아간다고 난리쳤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시민단체 보조금 싹 잘랐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훨씬 많아졌네요. 저거는 눈 감아준 거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나요? 14배가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심각한 건 저렇게 부정수급 적발한 이후에 처벌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저렇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저렇게 적발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형사 고발되거나 구속 조치되거나 이렇게 이제 처벌 조치가 따르는데 지금 적발되는 저 사람들은 과연 그런 후속 조치가 따를 것인가? 그걸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런 식으로 부정수급을 나중에 적발됐으면 말한 대로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무슨 엄하게 광복회 같은 데서 6억 깎고 그런 거는 또 치사하게 다 깎고 있으면서 저렇게 사실은 본인이 주고 싶어서 뭔가 부정수급에 그냥 풀어놓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거라고요. 그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TH03님, 연휴에도 새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감사드립니다. 멀려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고맙지요. 흑석돌림, 아림이 작사한 글자 수보다 윤석열이 평생 읽은 글자 수가 더 적다는 것에 내 모가지를 건다. 감사합니다. 자, 새날 구독이요. 여러분들이 몇 명만 더 해주시면은 다시 101만 올라가는데 몇 명 남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새날 지금 채팅창에 채팅을 하실 수 있으면은 구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희한하게 이재명 대표하고 새날이 약간 운명처럼 같이 가잖아요. 두 채널이 만들어진 것도 4개월 차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103만에서 몇 개월째 머물고 있어요. 새날도 101만 갔다가 불의의 사변이 일어난 이후에 몇 명 빠지긴 했는데 다시 101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새날 멤버십 가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77-0629 전화하시면 녹음된 푸나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새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